안녕하세요. 김기룡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린 플롯의 모양을 변형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트플롯립에서는 피겨라는 그림 단위를 사용을 하여 이 안에 한 개 혹은 복수 개의 플롯을 그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때 피겨 안에 들어가는 플롯 하나를 서브 플롯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라인 플롯이나 바 플롯 등을 그릴 때에는 매트플롯립에서 자동으로 하나의 피겨를 생성을 하고 이 안에 하나의 서브 플롯만이 들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피겨 안에 하나의 서브 플롯을 들어가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단히 많지만 간혹 여러 개의 서브 플롯을 하나의 피겨 안에 나타내고 싶은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한 명령어와 모듈 등을 임포트를 하고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겨를 직접 하나 만들고 싶은 경우에 자, 파이플롯에서 제공하는 피겨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피겨를 저는 fig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면은 자, 빈 피겨가 하나 생긴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처음에 피겨를 생성을 하면 뭔가 그림이 생기긴 하는데 내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브 플롯이라는 세부 플롯을 하나 추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서브 플롯 안에서 엑시스라는 이름의 실제 그 수평축과 수직적으로 구성된 그런 그림을 또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fig라는 이름의 피겨에 서브 플롯을 하나 추가하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add 서브 플롯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이때 add 서브 플롯 함수를 실행을 할 때 몇 가지 인자가 들어가는데 총 3가지의 인자가 들어갑니다. 자, 저는 이러한 인자를 넣어줄 것인데요. 이렇게 인자를 넣어주고 실행한 add 플롯 함수 실행 결과를 ax1이라는 곳으로 변수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add subplot 함수의 앞에 2개의 인자는 이 위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피겨 안에서 서브 플롯들을 몇 개의 행 및 몇 개의 열로 배치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서브 플롯을 2 곱하기 2로 배치를 하고 싶은 경우에 이렇게 앞에 2개의 인자로 2를 입력해 준 것입니다. 해당 함수의 반환값을 ax1이라는 변수에서 받고 있는데 이는 해당 서브 플롯에서 그려진 빈 좌표 평면이 생길 것인데 그 좌표 평면 자체를 나타내는 변수고요. 매플롯립에서는 이를 axis라는 용어로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add 서브플롯 함수의 맨 마지막으로 들어간 인자는 이렇게 지정한 서브플롯의 배치 구조 상에서 실제로 어느 위치에 배치할지를 나타내는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2 곱하기 2로 이렇게 배치를 하기로 했다면 가장 왼쪽 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1번이 되며 이것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러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그 번호가 증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add subplot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2 곱하기 2짜리 그 중에서 1번 위치에 빈 좌표축이 생긴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같은 방법으로 ax2라는 것도 add subplot을 실행을 하는데 2와 2는 그대로인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위치. 자, ax3은 2 곱하기 2는 그대로인데 세 번째 위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겨의 서브 플롯의 개념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안에 빈 좌표 평면을 생성해주는 형태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분화된 플롯을 그릴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이거 실행하면 이게 생기고 이거 실행하면 이게 생기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이 맨 서두에서 matplotlib 매직 명령어로 nbag라는 옵션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생성된 피겨를 인터랙티브하게 조작하고 있음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성된 서브 플롯들의 실제 플롯을 그려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numPy와 판다스를 임포트를 하고요. 자, 제가 이번엔 파이플롯에서 제공하는 플롯 함수를 사용해서
라인 플롯을 하나 그릴 건데, 자, 이렇게 랜덤한 누적합을 가지고 라인 플롯을 그려줍니다. 자, 제가 여기서 어떤 뭐 엑시스나 이런 거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플롯을 그렸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맨 마지막에 위치한 좌표 평면에 이 플롯이 그려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서브 플롯으로 따지면 맨 마지막에 위치한 서브 플롯에 안에 있는 엑시스의 플롯이 그려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파이 플롯의 플롯 함수를 한 번 더 실행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 있는 엑시스의 플롯이 그려지게 되고, 거기서 한 번 더 실행하게 되면 그 마지막에 두 번째에 그 바로 전에 있던 위치에 해당하는 엑시스의 플롯이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의도한 대로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 각 서브 플롯에 생성된 빈 좌표 평면을 제가 엑시스라고 했는데, 그 엑시스를 AX1, 2, 3라고 나타냈습니다. 이때 제가 아예 AX1에 해당하는 빈 좌표 평면에 플롯을 그리고 싶은 경우에 AX1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정한 AX1에 해당하는 빈 좌표 평면에 히스토그램 플롯이 그려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 AX2라는 이름의 엑시스에 산점도를 그려봅시다. 자,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복잡한 랜덤한 수들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위치에 산점도가 그려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AX1이나 AX2와 같이 특정 엑시스를 나타내는 변수에 뭐 HIST 함수를 실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캐터 함수를 실행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엑시스에 대해서 플롯을 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완성된 플롯 그 피겨를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복수 개의 플롯이 서브 플롯이라는 구역 안에 각각의 엑시스 상에 표현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겨와 서브 플롯을 그릴 때 좀 더 직관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파이 플롯에서 제공하는 서브 플롯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뭐 한 개나 아니면 두 개의 이런 인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2하고 3 인자를 넣어주게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피겨를 하나 만들면서 그 안에 서브 플롯을 2 곱하기 3 형태로 구성을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하면서 두 개의 값을 반환받아서 이것을 각각 FIG라는 변수와 엑시스라는 이름의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빈 피겨가 생기면서 서브 플롯 구획이 나누어졌고 그 안에 빈 좌표 평면에 엑시스까지 생성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FIG라는 이름의 피겨 안에 총 6개의 서브 플롯들을 2 곱하기 3으로 배치를 하였으며 각각의 내부의 엑시스를 생성을 했죠. 이때 여러분들이 반환받은 엑시스라는 이름의 변수에는 자,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위에서 정리한 서브 플롯의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2 곱하기 3짜리 어레이가 들어가며, 이 어레이의 각각의 성분이 곧 그 위치에 대응되는 엑시스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뭐 특정 엑시스 변수 이름에다가 뭐 히스토그램을 그리든지 산점도를 그리든지 아니면 뭐 플로팅 함수를 적용하든지 했잖아요. 이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뭐 예를 들면 2,3 이렇게 하고 뭐 1,2 뭐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그런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플롯 함수를 적용하면은 그 위치에 해당하는 엑시스에 해당 플롯이 그려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슬슬 여러분이 그린 플롯을 꾸며보도록 합시다. 먼저 라인 플롯의 경우에는 색상과 마킹 기호 그리고 라인 스타일 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각각이 무엇인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랜덤한 30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라인 플롯을 그리는데, 이러한 추가적인 인자들을 넣어줍니다. 자, 이 플롯 함수를 사용해서 라인 플롯을 그리는데
컬러라는 인자와 마커라는 인자 그리고 라인 스타일이라는 인자의 값을 뭐 이런 식으로 문자열 형태로 입력을 해주고 실행해보면 자 이런 플롯이 생기는데 이때 컬러, 마커, 라인 스타일은 이름 그대로 각각 라인의 색상과 그리고 라인 상에서의 점을 마킹하는 기호 그리고 라인 스타일을 지정하는 인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각각에 입력할 수 있는 값은 matplotlib에서 따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컬러라는 인자의 값을 G라는 문자열로 입력을 했다면 이건 이제 그린을 나타내는 G거든요. 그래서 녹색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커가 알파벳 O라고 입력을 해줬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동그라미 모양의 마킹 기호 라인 스타일이 대시 2개를 붙여가지고 문자열로 입력을 했다면 이거는 점선 스타일을 적용하게 되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atplotlib에서의 라인 플롯에 적용할 수 있는 뭐 라인 색상, 마킹 기호, 그리고 라인 스타일 값들을 강의 노트상에 정리하였으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컬러, 마커, 라인 스타일이라는 인자를 일일이 코드를 길게 작성해서 입력하기 귀찮은 경우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데이터 입력을 하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인자에서 뭐 컬러 그리고 마킹 그리고 라인 스타일 이렇게 순서대로 각각의 값이 이어진 문자열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코드는 짧은데 그대로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한편 여러분들이 바 플롯이나 히스토그램 그리고 산점도 등에는 색상과 알파 값 등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피규어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서브 플롯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거는 2 곱하기 1짜리 서브 플롯이 생성이 됐죠. 이때 제가 플롯에 사용할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플롯을 그리는데 먼저 바 플롯을 그리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그 서브 플롯의 특정 엑시스에 플롯을 그리고 싶을 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플롯을 실행하는 경우에 이와 같이 AX라는 인자로 우리가 해당하는 엑시스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위에서 이 서브 플롯을 그릴 때 엑시스라는 2 곱하기 1짜리 어레이로 받았기 때문에 그거의 첫 번째 성분이라고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이제 바 플롯이기 때문에 색상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알파 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롯을 그리게 되면은 자, 이러한 바 플롯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유사한 맥락으로 이번에는 바 H라고 해서 수평 방향의 바 플롯 그리고 그릴 엑시스는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컬러는 G 그리고 알파 값을 0.3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자 이와 같이 이번엔 좀 더 투명도가 높아진 그리고 녹색 계열의 수평 바 플롯을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바 플롯에는 컬러 인자와 알파 인자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바 플롯 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히스토그램이나 산점도 등에도 컬러와 알파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유일하게 라인 플롯 같은 경우에만 뭐 라인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옵션이 있죠. 그래서 바 플롯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플롯 함수를 사용하여 호출을 할 때 그리고자 하는 엑시스의 값을 AX라는 인자의 값으로 입력해 줘야 된다는 점에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지정한 컬러와 알파 값에 의거하여 2개의 바 플롯이 그려진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린 플롯의 눈금, 레이블, 범례 등을 지정을 하고 혹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피규어를 하나 만든 뒤 자, 이렇게 피규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피규어에 대해서 서브 플롯 엑시스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add 서브 플롯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자 되게 단순하게 111을 넣었죠. 이거는 1 곱하기 1짜리 오로지 한 개의 서브 플롯으로 구성된 것에서 첫 번째
위치에 해당하는 거를 엑시스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엑시스가 하나밖에 안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랜덤한 값들의 누적합을 나타내는 라인 플롯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천개 성분으로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자, 이런 형태의 라인 플롯이 나왔는데,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랜덤한 성분을 1000개 만들어낸 뒤 이들의 누적합을 가지고 그린 라인 플롯인데, 보통 수학적으로는 이러한 결과물을 랜덤 워크라고 부릅니다. 지금 상태에서 수평축은 0부터 1000까지 나타나 있으며 기본 눈금이 200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플롯에 나타난 눈금을 매플롯립에서는 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평축의 눈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x틱이라고 부르고, 수직축의 눈금은 y틱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평축의 눈금을 좀 다른 값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성한 엑시스에 대해서 setxticks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게 setxticks라고 하고, 우리가 사용할 틱을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로 입력을 해주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틱의 기본 단위가 250으로 바뀐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라인 플롯은 사실 아까랑 완전히 동일한데 오로지 수평축의 이 틱, 눈금만 변경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평축의 눈금을 이렇게 숫자가 아닌 문자열 레이블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대체할 때는 자, 이렇게 xtic label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 원래 5개의 눈금이 나와 있었으니까 이에 대응되는 5개의 레이블을 명시를 해주고, 뭐 추가적인 옵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숫자로 표시되어 있던 눈금이 틱이 이렇게 1, 2, 3, 4, 5라는 레이블, 문자열 레이블로 변경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뭐 추가적으로 입력했던 로테이션이라든지 폰트 사이즈 등의 인자는 레이블의 회전 각도 및 크기 등을 지정할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수직축의 눈금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setYticks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가 띄워놓은 이 엑시스의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setTitl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setTitle이라고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random walk 플롯이라고 실행을 해보면, 자, 위에 제목이 붙은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random walk 플롯이라는 제목이 이 엑시스의 바로 위에 붙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 수평축과 수직축에 이름을 각각 붙이고 싶다면 각각 AX에 set x label 이라는 함수, 그리고 Y축 같은 경우는 set y label 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이때 인자로 들어가는 값으로 그 제목을 입력하시면 돼요. X label은 stages, Y label은 values라고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름이 이렇게 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stages, values. 그죠? 만약에 하나의 엑시스에 표시한 플롯의 개수가 많다면 여러분들이 범례를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범례는 영어로 레전드라고 하는데요. 먼저 새로운 피겨 안에 서브플롯 엑시스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 단순한 구조의 피겨와 서브플롯 엑시스를 생성을 했고요. 다음으로 위에서 보여드렸던 랜덤 워크 플롯을 이 AX라는 이름의 엑시스에 3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완전히 동일한데 단순히 컬러라든지 라인 스타일 등만 바꿨어요. 그리고 이때 플롯 함수를 사용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레이블이라는 인자의 값을 이 셋 다 명시를 해줬죠.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3라고 명시를 해주고 플롯을 그려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랜덤 워크 라인 플롯이 생기잖아요. 자, 이렇게 레이블이라는 인자의 값으로 입력된 것은 나중에 이 엑시스 상에서 범례를 표시할 때 이 라인 플롯을 나타내는 각각의 이름으로 제재가 될 것입니다. 범례를
표시하기 위해서 레전드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LOC라는 인자를 입력을 합니다. 이걸 실행해 보면 범례가 생성이 됐는데, 자, 여기 생성이 됐죠. 보시면 요 검정색 선이 1이고 파란색 선이 2고 붉은색 선이 3라는 이러한 범례가 표시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레전드 함수를 사용할 때 LOC라는 인자에 베스트란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현재 제시된 엑시스 상에서 이 최적의 위치에 범례를 자동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사용한 LOC 인자에 어떤 값을 입력하느냐에 따라 범례의 위치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엑시스에 표시된 수평축 값의 범위와 수직축 값의 범위를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매트플롯립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정의된 엑시스에 대해서 get_xlim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현재 엑시스에 제시된 수평축 값의 범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부터 1000까지 표시가 됐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0부터 1000까지로 구간이 표시가 되게 되죠. 이를 변경하려면 AX에 대해서 set_xlim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고 이 안에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숫자로 구성된 파이썬 리스트를 넣어주시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00부터 900까지로 범위가 변경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Y축, 수평축이 아니라 수직축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수직축 값의 범위도 자, 이렇게 setYlim이라고 한 다음에 시작되는 값과 끝나는 값,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주면은 Y축의 값도 마찬가지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매트플롯립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앞에서 다양한 플롯을 그릴 때나 혹은 플롯의 모양을 변경할 때 확인을 하셨겠지만, 동일한 종류와 모양의 플롯을 그리고자 하더라도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일관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트플롯립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렇게 지금 제가 안내해드린 코드를 매번 외우고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트플롯립을 사용할 때마다 매트플롯립 공식 홈페이지의 API 문서를 참조하거나 혹은 구글링한 결과를 자유롭게 참고하면서 코드를 작성하시길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접근은 비단 매트플롯립뿐만 아니라 판다스나 넘파이 등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기능을 정확히 실행하는 코드를 암기한다기보다는 이런 기능도 있구나 라는 측면의 기억에 초점을 맞추고 나중에 이를 실제로 사용하고자 할 때 관련 문서를 찾아보면서 실제 코드를 작성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